침팬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똑똑해서 마취를 할 때 이불에 오줌을 적신 다음에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오줌 테러 맞으면서. 사실 모든 동물들이 다 양치를 사람처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충치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코끼리는 특히 상아가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상아를 뽑아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동물원인 S동물원에서 250종 2,500마리의 동물을 진료하고 있는 진료수 의사 이한입니다. 저는 이제 2.5g의 굉장히 작은 초미니 금개구리에서부터 3,000kg의 거대한 코끼리까지 거의 동물이란 동물은 다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5g의 굉장히 작은 초미니 금개구리, 진짜 요만해요. 이만한 애가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겨서 검사를 해봤더니 세균 감염이 확인이 돼서 주사를 놔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항생제를 주사를 해줘야 되는데 요만한 애의 손을 이렇게 팔을 잡고, 이게 또 잘못하면 미끄러지면 배에 주사를 놓으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손을 떨어가면서 했는데 이런 초미니 동물을 진료하는 것도 기억에 남고, 3,000kg의 코끼리 같은 경우는 산통이라고, 사람 산통은 출산할 때 산통을 얘기하는데 동물의 산통은 보통 배가 아플 때 복통을 산통이라고 하거든요. 코끼리들이 이런 산통 증상이 많이 와요. 배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떼굴떼굴 구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통 증상이 오거나 하면은 주사를 놓거나 약을 먹여야 되는데, 얘네가 3,000kg니까 보통 사람이 먹는 약 같은 걸 먹이면 130알, 200알 굉장히 많은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약이 많으면은 약이 쓰니까 먹지도 않고 먹이기도 힘들고, 원료약을 먹인다고 먹여도 또 약이 써서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초콜릿에 약을 섞어서 초콜릿을 굳혀서 약 초콜릿을 만들어준다던가 해서 동물들이 잘 먹을 수 있게 연구를 해서 약을 먹이죠. 사실 모든 동물들이 다 양치를 사람처럼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 충치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코끼리는 특히 상아가 있기 때문에 이 상아 끝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 거대한 상아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 상아 뿌리가 얼굴 뼈 깊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한 대수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치는 생길 수 있지만 다행히 저희 동물원에서는 아직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대수술까지는 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은 좀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오랑우탄 같은 경우 특히 되게 고집이 세고 한번 삐지면은 정말 풀기가 어려워요. 저희 그 오랑우탄 중에 최고령 오랑우탄이 있어요.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한번 해야겠다? 오랑우탄 같은 경우는 또 되게 힘이 세고 위험해서 마취를 안 하고 하면 위험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주사로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은 잘 끝났는데, 얘가 이제 건강검진을 마취를 당하고 되게 마음의 상처를 당한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실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한동안.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이제 지금처럼 추운 이제 11월? 밖에서 막 누런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방 안으로 안 들어와서 저희 수의사랑 사육사를 굉장히 애를 태웠죠. 결국은 15일 동안 안 들어오다가 폭죽을, 그 나비탄 있잖아요. 그걸 던졌더니 그 소리에 놀라서 이제 다행히 들어갔는데, 그 삐지면 풀기가 어렵고, 침팬지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똑똑해서 마취를 할 때 블로우 파이프라는 이제 파이프로 불어서 동물한테 이렇게 마취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맞으려고 이불 같은 게 있었어요. 이불에 오줌을 적신 다음에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저희 오줌 테러 맞으면서 그래서 한 명은 앞에서 오줌을 맞으면서 유인을 하고 뒤에서 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취를 했었죠. 긴팔 원숭이가 있는데, 긴팔 원숭이 중에 암컷이 배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가 임신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불룩하게 나온 지 2년째래요. 마취를 한 다음에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이 불룩한 게 알고 보니까 다 종양이었던 거예요. 급하게 종양 제거 수술을 했었는데, 얘가 몸무게가 7kg가 나갔는데 종양 무게만 1kg, 종양이 매우 거대해서 좀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도 얘는 이렇게 거대한 종양을 떼어내고 큰 수술을 했지만 이 수술을 이겨내고 지금은 이제 동물원에 가시면 건강하게 뛰노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해리슨 매라고, 한글로는 붉은 허벅지 말똥가리거든요. 작년 겨울이 굉장히 추웠잖아요. 추운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다리가 이렇게 동상이 걸렸어요. 발가락부터 괴사가 되다가 결국 발목이 다 괴사가 돼서 떨어져 나갔거든요. 맹금류라 얘네는 이렇게 발로 잡으면서 사냥을 하잖아요. 먹이를 먹을 때도 발을 잡고 먹어야 돼서 발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발목이 나간 해리슨 매에게 의족을 달아주자. 그래서 처음에 의족이 만든 게
이거거든요. 별게 아니고 아이클레이라고 애들 점토 공예할 때 쓰는 그 재료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가볍고 단단해서 이걸로 만들어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다리에 이렇게 끼우니까 자꾸 빠지고 물어뜯고 아예 다리 뼈에 나사를 박아서 반영구적 의족을 만들자. 외국 사례를 찾아서 반영구적 의족을 만든 사례를 찾았고 발목 뼈에 철심을 박아서 의족을 만들어준 사례가 있어요. 못 물어뜯게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마감 처리를 해서 생각보다 되게 튼튼해가지고 먹이도 잘 먹고 나는 것도 잘 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고 애들이 이렇게 나아지는 걸 보면 되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동물 종이 되게 다양한데 저희는 개와 고양이를 진료하는 수의사처럼 한 마리를 깊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다양한 종을 다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결국 얇고 넓게 이렇게 지식을 아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알려고 해도 사실 국내 이제 동물원 수의사의 문제가 이 동물원 수의사를 오래 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직접 다 해외 논문 찾아보고 책 찾아보고 일일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맞춤형 진료를 해주고 있어요. 다른 수의사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원 수의사는 진짜 자기가 얼마나 공부하고 이 동물 종에 맞춰서 자료를 찾고 하냐에 따라서 그 진료 수준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결국은 꾸준히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초미니 금개구리부터 굉장히 큰 코끼리까지 하나하나 맞춤 진료를 해야 되고 이런 맞춤 진료를 하려면은 각 동물 종마다 저희가 일일이 이제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면서 진료를 맞춰주려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등산을 하다가 야생동물이 걸릴 만한 뭐 올무 이런 거를 발견을 한다던가 덫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하시거나 구조센터나 시나 도에 신고를 하면은 이걸 수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주신다던가 여름 같은 경우 이제 나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 나들이 가다가 로드킬, 교통사고로 고라니 같은 애들이 뭐 하루에 많을 때는 뭐 3-4마리? 겨울에는 중독으로 조류들이 많이 구조가 돼요. 심보가 나쁜 사람들이 농약 같은 거를 쌀에 타가지고 쌀에 묻혀서 밭에 뿌려놓는 거예요. 그 새들이 오는 게 싫다고 해가지고 농약 먹고 중독돼서 구조되는 경우가 겨울에는 많았고요. 제가 그 근무했을 때는 독수리도 있었고요. 농약 묻은 뭐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잘못 주워 먹고 구조되는 경우도 있었고 봄이나 초여름에 새끼 고라니라든가 새끼 새들을 발견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아라고 오해를 하시고 무작정 구조센터로 데려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어미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먹이를 가지러 갈 동안 얘네들을 그냥 두고 있는데 이걸 이제 미아라고 오인하시고 데리고 오면 이건 유괴가 되거든요. 무작정 데리고 오시기보다는 적어도 한 30분 정도 관찰을 해서 어미가 있는지 관찰을 하신 후에 구조센터에서 전화를 하셔서 상황 확인을 하시고 정말 미아라고 확인이 됐을 때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국의 구조센터에서 미아로 오인을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어미와 생이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소한 활동이지만 좀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